얼굴을 인식해야 알람이 꺼지는 토끼의 얼굴 인식 알람입니다. 몇 시에 울릴까요? 몇 분에 울릴까요? 알람이 저장되었습니다. 벌써 5번째 수업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또 어떤 걸 만들게 될지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비디오 기능을 좀 이용해가지고 얼굴을 인식하는 걸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비슷한 기능을 좀 활용해가지고 알람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꼭 일어나야 됐는데 나도 모르게 알람을 손으로 끄고 잠든 경험.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람을 끄기 위해서 내 얼굴을 인지를 했을 때만 알람이 꺼지는 그런 엄청난 알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빨리 만들러 가봅시다. 오늘의 작품 이름은 우리는 꽃기호를 쓸 거예요. 닭을 쓸 거기 때문에 꽃기호 알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닭하면 꽃기호 하면서 이렇게 깨워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닭을 활용해 볼 거고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오브젝트들을 추가해 줘야겠죠. 그래서 오늘 사용할 오브젝트들은 일단 첫 번째로 시계가 필요합니다. 몇 시인지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시계를 활용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닭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왕이면 닭을 이게 집 위에다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집도 하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오브젝트 추가를 하는데요. 수탉이라고 쳐야 됩니다. 닭이라고 치면 안 되고 수탉이라고 쳐야지 이렇게 생긴 닭이 나와요. 수탉이라고 치고 그리고 또 시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계판을 하나 정해주시고 시계는 당연히 분침, 시침, 초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집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집도 한번 검색해 봅시다. 집은 어떤 집이 좋을까요? 여기 선생님이 원하는 집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 일단 한번 건물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에 가면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화면을 조금 이렇게 들고 와야겠다. 화면을 이렇게 좀 들고 와서 공유를 해볼게요. 이 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추가해야 될 게 이제 배경. 배경은 푸른 초원을 배경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풀로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잘 보이나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좀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 이 칩을 우리가 잠깐만 작게 해놓읍시다. 집을 이렇게 작게 해놓고 자, 이 시계가 움직이는 게 좀 중요한데 시계를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지금 시계를 보면은 시침, 분침, 초침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걸 잘 맞춰주는 중간에 맞춰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얘를 여기다 중간에다 딱딱딱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럴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 위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중앙을 나타내는 점이 여기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의 지금 그 위치를 보면 X좌표가 177.1, 82.8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시계바늘 분침, 시침, 초침도 이렇게 해주면은 다 중앙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계바늘에도 아까 177.1로 하고요. 아까 Y가 뭐였죠? Y는 82.8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딱 일치하는 거 볼 수 있죠? 똑같이 다 해주면 됩니다. 177.1 81.8 82.8 맞나요?
82.8이네. 자, 이렇게 정해주면은 다 위치가 한쪽으로 이렇게 딱 일치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 진짜 움직이려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활용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또 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집도 있고, 집 위에 있잖아. 항상 이렇게 올라가서 우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닭들이. 그래서 그런 걸 좀 연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알람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할 거는 이 시계를 작동시켜야 돼요. 자, 이 시계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초는 항상 60초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60초에 한 바퀴를 돌 때, 분침은 1분 움직여요. 그쵸? 그리고 나서 분이 한 바퀴 돌 때, 시간은 1시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초침부터 코딩을 해볼 텐데요. 초침은 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바로 시간이 먼저 설정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이 뭐 어떤 걸 이용해내냐면은 여기 보면 현재 연도 보이시나요? 계산 블록 현재 연도를 보면 현재 시각, 분, 초가 다 나와 있어요. 현재 시각, 분, 초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만큼 애를 회전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방향을 몇 도만큼 회전하기를 해줘야 돼요. 자, 방향을 이건 이렇게 한 바퀴로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1초는 한 바퀴를 도는데 60초가 걸리고 그리고 한 바퀴 도는 각도는 360도입니다. 원은 360도이기 때문에 360도 나누기 60을 하면은 6이 나옵니다. 그래서 1초에 6도씩 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간의 초가 10초다. 그러면은 10초 곱하기 6을 해서 60도를 움직여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뭐가 필요해요? 계산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계산 6도씩 회전하니까 6을 적어주고 이걸 적어주고 이제 현재 어떤 거에 비해서 현재 시간에 비해서 그쵸? 현재 초에서 6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의 시간으로 돌아갔다면 이제 그 뒤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매 초마다 얼마씩? 6도씩 회전을 해야 되겠죠. 매 초마다.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해주냐면요. 매 초마다 계속이니까 계속 반복하는 블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에서 반복하기 블럭을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움직여야 되겠죠. 몇 초 동안 몇만큼 회전하게 하기. 그래서 몇 초 동안 1초 동안 몇 도만큼 6도만큼 회전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초가 완성되었겠네요. 초침이. 자, 그러면 다음 분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침도 똑같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움직이는 게 맞겠죠. 그런 다음에 방향을 움직여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방향을 얼마큼 회전해야 되나요? 여기는 1분에 6도씩 움직이죠. 왜냐면 60분 동안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1분에 6도 도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아까랑. 그쵸? 그러면 계속 잠깐만 계산에 들어가가지고 곱하기를 넣어준 다음에 현재 연도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현재 시각의 분으로 해줘야 되겠죠. 시각분에서 몇 도만큼? 6도만큼 회전하기를 해줘야 합니다. 6도만큼 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계속 반복해서 몇 분마다 1분에 60초씩 움직이도록 6도씩 움직여야 되겠죠.
자, 그럼 움직임을 주려고 보니까 다들 뭐밖에 없어요? 초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을 우리는 초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몇 초 동안이 될까요? 1분은 60초니까 60초 동안 6도만큼 회전하기로 표현해줘도 되고, 저는 좀 더 섬세하게 움직이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1초 동안으로 바꿔줘도 되겠죠. 그럼 1초 동안 방향을 0.1만큼 회전하게, 뭐 이렇게 설정해줘도 무관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침을 살펴볼 텐데요. 시침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찾고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럴 땐 코드 복사를 사용하면 편합니다. 코드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오브젝트 중에 시침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기.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현재 시각을 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1시간에 6도만큼 회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시간은 한 바퀴를 도는데 1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1시간에 30도씩 도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각에 30도만큼 회전하기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겠죠. 그런 다음 계속해서 시간은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기. 그러면 이제 60초가 1분이었죠. 그럼 1분이 또 몇 분 있어야지? 60분이 돼야지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 3600초 동안 방향을 30도만큼 회전하기로 넣으면 될까요? 이곳에?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 디지털 시계를 많이 써서 이런 시계를 아날로그 시계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시간이 한 번에 갑자기 1시에서 2시로 움직이지 않아요, 시침이. 이게 조금씩 움직여서 1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보면 1시간이 60분이고, 그러면 1분에 30도 나누기 60을 하면은 0.5도만큼 움직인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1분은 60초니까 60초 동안 방향을 0.5만큼 회전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다들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잘 따라왔어요? 네, 좋아요. 그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작동을 시켜봅시다. 지금 시간이 다시 3시 19분이었고 3시 19분인데 뭔가 이상한 거 없나요? 맞아요. 시침이 그냥 딱 3에 있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맞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시침은 한 번에 1시간 단위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시각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시각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각과 그 다음 시각 사이 어딘가에 놓여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치에다가 이걸 더해주면 될 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 같이 또 계산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더해주는 걸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처음에 일단, 이거 미리 하나 선생님 코드 좀 복사해 놓을게요. 자, 현재 시각에 30도 곱해가지고 그 원래 시각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그 사이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1시간 동안, 즉 60분 동안 이 사이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이를. 그러면 우리가 아까 60분에 0.5도만큼 움직인다 그랬죠? 그럼 똑같이 현재 시각 분에서 얼만큼씩 0.5만큼 움직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은 그만큼 회전을 할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살펴볼게요. 지금은 이 3의 위치에 정확히 있는 게 아니라 시침이 조금 움직여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시간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코딩을 먼저 해봤는데 이게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1차로 멈추고, 자, 더 궁금한 친구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이 시계를 보고 시간을 설정해서 이제 알람이 울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코딩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